어제 태풍 내습 당시 창원터널 등에서 발생한 극심한 교통정체의 원인은 자치단체가 교통통제, 늑장 대응했기 때문으로 지적됩니다. 경남의 태풍 피해 현장에서는 오늘 하루 침수된 시설을 복구하고 비닐하우스를 일으켜 세우는 등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쏟았습니다. 컴퓨터 실력자들이 해킹 실력을 뽐내기 위해 좀비 컴퓨터를 이용한 악성 코드 공격을 해 앱 꽂은 PC방이 영업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은 유커 25만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지만 경남의 관광지는 외면받아 관광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창원터널을 이용하려던 운전자들은 극심한 차량 정체로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산사태로 교통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원인이었습니다. 통제 7시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긴급전화 문자로 도로 통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가 경남을 휩쓴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김해 장류 대청교 부근 산사태로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 연결도로가 부분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통제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 평소대로 창원터널을 이용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평소 30-40분이던 거리가 최장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6시 20분쯤 운전 중에 창원터널이 통제된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우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만 있고 어느 도로를 이용하라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당황을 했고. 김해시는 오후가 지나도록 통제 구간과 우회도로 등 정확한 정보를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했고 창원시는 오후 6시가 돼서야 창원터널 정체를 알리는 문자 발송을 국민안전처에 의뢰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문자가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20분 안팎. 오후 내내 혼선과 정체가 빚어진 뒤였습니다. 정신이 없었거든요. 현장에 나와봐야 되는데 뭐 나갈 시간도 없고 그걸 한다고 해서 그 교통이 바로 그냥 부분도 아니고. 게다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경상남도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가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제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절실하게. 창원과 김해를 잇는 주요 관문인 창원터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8만여 대.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에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불과 서너 시간 만에 경남을 스쳐간 태풍 차바는 적지 않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망가진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현장을 정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 안에 있어야 할 가재 도구가 골목에 쌓여 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가며 집안은 온통 흙탕물에 젖었습니다. 어른들이 지금 제일 걱정. 이 동네는 어른이 많아요. 지금 젊은 우리는 막 물이라도 마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할머니가 장애자거든요. 아예 못 써요. 상가 거리는 수해를 입은 집기와 쓰레기로 쑥대밭. 산더미 같은 물건을 닦아내고 흙투성이인 집과 상가들을 청소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우리 부모들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장애가 계시고 이런 분들은 꼼짝을 못 하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몸을 안 아끼고. 이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는 430여 곳.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경찰, 군, 봉사단체 등에서 550여 명이 도움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도움은 농촌에도 간절합니다. 철근째 뽑혀 뒤집힌 비닐하우스는 복구도 어렵습니다. 바람 안 들어가라고 있지. 전부 틈새 다 막고 그랬는데 이래 됐다 이거. 복구 안 되죠. 전부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돼. 산사태로 통제된 도로에서도 복구에 안간힘입니다. 굴착기로 돌무더기를 옮기고 남은 흙은 일일이 비질을 해 치웁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경남.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로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경남교육청이 태풍에 따른 임시 휴업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그제 오후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등을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당일인 어제 새벽 6시 45분쯤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는 문의 전화가 수백 통씩 이어졌고
당일 아침 8시가 돼서야 문자를 받은 학부모들은 휴업에 따라 급히 자녀를 맡기느라 힘들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악성 코드를 심은 이른바 좀비 컴퓨터를 이용해 해킹 실력을 뽐내던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해킹 실력을 자랑하는 사이에 PC방은 인터넷이 마비돼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해킹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해커가 관리하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 컴퓨터 목록이 보입니다. 해커가 컴퓨터 수백 대에 상대 컴퓨터에 동시에 접속하라는 명령, 이른바 디도스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잠시 뒤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상대 컴퓨터에 인터넷이 마비됩니다. 문제는 공격받은 컴퓨터가 있는 PC방이나 아파트 한 동의 컴퓨터 모두 인터넷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확인된 피해 PC방만 15곳에 컴퓨터는 500여 대에 이릅니다. 인터넷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손님들이 중간에 다 나가버려요. PC 문제나 회전 문제가 아닌데 일을 못하니까는 그 PC방에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영업이 시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감염된 컴퓨터를 동원해 해킹 대결을 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해킹 실력을 뽐내려 관리해온 컴퓨터만 1,100여 대에 달했습니다. 모두 인터넷에서 구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악성 코드를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해서 좀비 컴퓨터를 관리를 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21살 최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25만 명이 한국을 찾아 주요 관광지 곳곳이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남에서는 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국경절 특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진주대첩 승전 가장행렬, 우리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색 행사입니다. 진주에서는 경남 대표 축제인 남강 유등축제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절 시작과 축제 시기가 정확히 겹칩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인이 첫날에 좀 많이 왔었고요. 영어 쓰시는 거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일본어 중국어 중국인들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 않아요. 오는 7일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은 25만 명. 서울과 제주, 부산 등이 국경절 특수로 북적이고 있지만 경남은 이렇다 할 특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촬영지인 장사도 해상공원을 비롯해 거제 외도 등 남해안 주요 관광지도 방문객 수가 평소 주말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보면 중국 분들 조금 오시고 그렇게 중국인,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1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중국인.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2012년 중국 국영여행사와 맺은 관광객 유치 협약이 흐지부지됐고 지난해 한국에 온 중국인의 2.4%만 경남을 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치 경쟁에 뒤처져 있습니다. 힐링 체험할 수 있는 상품들이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과 부산의 어떤 쇼핑 인프라를 연계해서 중국인 관광 특수에서 비켜선 경남도 핵심 관광지 육성과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국제 홍보 등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다음 주 분양 예정인 창원 중동지구 3, 4단지 분양터에서 대규모 토양 오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옛 39사단 토양조사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6월부터 8월까지 중동지구 3, 4단지 분양 예정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25개 지점에서 발암물질 등 8가지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오염 깊이는 최대 12m며 분량은 43,600세제곱미터입니다. 민관협의회는 유니시티가 애초 제출한 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거제 콜레라 비상대책반 운영을 종료하고 상시관리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6일 이후 채취한 남해안 해수에서 콜레라균이 추가로 검출되지 않았고
수온과 염도가 예년 수준을 회복해 추가 환자 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상남도는 지난 8월 23일 이후 거제 24시간 상황대책반을 운영해왔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STX 조선해양과 STX 프랑스를 묶어서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TX 조선과 자회사 고성조선해양, STX 프랑스의 패키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TX 프랑스 매각 추진 과정에서 최근 한 외국계 업체가 STX 조선 패키지 매각에 관심을 보이면서 법원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거제시 옥포동의 교차로에서 트레일러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차량 1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55살 박모 씨 등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